분명히 남자가 긍정적인 상황이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남자가 잠수 타는 경험을 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야 해. 남자가 갑자기 잠수 타는 상황은 아직 데이트 초반이었을 수도 있고 진지하게 연애 중인 관계였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연락을 씹고 관계에 관한 아무런 마무리도 하지 않은 채 사라지면 과거를 떠올릴 거야. 처음에는 남자의 답장이 늦어졌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다음 내 카톡에 안 일십했던 경험이 떠올라. 그리고 남자가 내 메시지를 못 본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는 남자가 너에 대해 어떤 심리 상태인지 이해하려고 애쓰며 놓쳐왔던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내가 먼저 문자를 보내야 하나? 아무렇지 않은 척 나도 무반응해야 하나?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남자가 갑자기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먼저 이해해야 해. 그러지 않고 바로 반응을 하게 되면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릴 수 있거든. 남자가 갑자기 잠수를 타는 상황에도 다시 힘과 주도권을 되찾는 건 가능해. 그러려면 잠수를 타는 현상에 대해 그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흔히 잠수를 탈 때 갑작스러운 사라짐을 떠올리지. 하지만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건 여자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갑작스러움일 뿐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는 여러 번 경고를 해왔을 거야. 다만 상대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거나 그가 너 없이는 다른 여자를 못 만날 거라고 치부했다거나 그에게 너란 여자가 과분할 거라고 생각하는 등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자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아예 경고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 아니요, 남자가 회피형이라 아무 신호도 안 줬어요 라고 내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회피형인 남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쉽게 떠나는 건 어려운 일이야.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고들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아무런 신호 없이 잠수를 타는 상황을 얘기해볼게. 예를 들어 서로 카톡을 하다가 남자가 아무런 마무리 멘트 없이 사라졌을 때 이걸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 내가 보낸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잠수 탄 거라 생각하면 너무 앞서 나가는 거야. 이런 경우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가 잠수 탄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번 더 카톡하는데 이런 경우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 여자는 나랑 연락하는 거 말고 할 게 별로 없나? 어쩌면 그 남자는 원래 연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네가 할 말을 없게 해서 남자도 답장을 하는데 고민할 수도 있고 잠깐 회사 일로 정신이 없어 답장 타이밍을 못 잡고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 너무 모든 상황을 내가 별론가? 내가 뭐 잘못했나? 기분 상하게 말한 게 있나? 이렇게 개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마. 대부분은 잠수가 아닌 그저 답장이 조금 늦은 상황인 경우가 더 많아. 때로는 상황을 계속 분석하는 것을 멈추고 다음날 질문 하나를 보내거나 아무 일 없다는 재밌게 카톡을 보내면 다음날은 반응이 잘 나올 수도 있을 거야. 두 번째는 네가 너무 앞서 나간 경우야. 밤새 대화하고 하루 종일 카톡하고 마치 평생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끼고 심지어 며칠 뒤에 데이트도 약속했다. 근데 며칠 뒤 남자가 갑자기 잠수를 타버려.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너가 너무 앞서 나가기 때문인데 크게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어. 너무 빠른 잠자리를 가졌거나 남자보다 너가 더 관계의 진지함을 원하거나 그 남자가 정신적으로 안정적이라 착각할 때야. 하나씩 생각해보자. 너무 빠른 잠자리를 가졌을 때 남자와 만나면서 분위기가 좋다 보면 잠자리를 가질 수도 있어. 이 잠자리를 관계 초반 너무 빠르게 갖게 되면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 여자와 사귀지도 않고 잠자리를 가졌어. 남자친구가 되면 애인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데 이걸 안 해도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네? 근데 왜 내가 사귀어야 되지? 이렇게 남자 입장에선 여자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투자를 빨리 얻었기 때문에 금방 흥미를 잃고 떠나게 되는 거야. 두 번째, 남자보다 너가 더 관계의 진지함을 원할 때. 남자는 너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너란 사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그의 속도보다 너가 더 앞서 나가거나 우리 무슨 사이야? 우리 사귀는 거야? 등의 말을 하게 되면 남자가 예상한 것보다 네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 얘가 좋은 여자인 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난 연애 상대를 고를 때 신중한 편이라 아직은 더 알아보고 싶은데 얘는 내 검증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빨리 진지한 관계를 갖길 원하네.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여자가 실제로 사귀게 됐을 때 별로라면 난 잘못 선택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 자, 이렇게 생각하고 남자가 더 큰 압박을 느끼기 전에 잠수를 탈 준비를 하는 거지. 세 번째, 그 남자가 정신적으로 안정적이라 착각할 때. 이건 너 잘못은 아니고 남자의 문제이긴 해. 대부분의 여자들이 놓치는 부분이야. 남자가 외적으로나 스펙적으로 괜찮으면 당연히 정신적으로도 안정적인 사람일 거라 생각해. 하지만 실제로는 남자의 정신 상태가 안정적일지는 그의 외모나 스펙과는 전혀 상관없어. 예를 들어 자존감은 상대의 외모나 직업, 학벌, 집안 뭐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 자존감은 대부분 성장기와 함께 형성되기 때문에 성장기에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학창시절이 좋지 않은 경험이 있다면 낮은 자존감을 가질 확률이 높거든. 이런 남자들은 단 한 명의 상대를 만나며 안정감을 느끼는 데 집중하기보단 다양한 이성을 만나면서 몇 명에게 호감을 받아내느냐에 집중해. 그들은 스스로가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이성에게 인정받는 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받게 되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즉 인정을 받은 거지, 슬슬 떠날 준비를 해. 즉 괜찮은 남자인지 확인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잠수 현상이야. 마지막은 장기 관계에서의 잠수야. 1년 동안 매일 만나던 사이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3년을 함께했고, 혹은 15년간의 결혼 생활이었을 수도 있지. 잠수 이후에 돌이켜보면 뭔가 신경 쓰였던 것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시점이 올 거야. 내가 축소해서 봤던 위험한 신호들, 그냥 넘겨버렸던 순간들이 보여.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로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 이런 상황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남자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을 때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상황이 불편해질 때, 새로움이 사라질 때,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혹은 갑자기 두려워질 때, 더 이상 상대를 감당 못할 때, 이때 남자들은 갑자기 잠수를 타. 물론 잠수 후 남자는 후회, 의미가 없어진 추억들, 사람들의 손가락질, 심지어 금전적인 손실이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할 정도로 남자 입장에서 상대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면, 그건 남자들이 단순히 회피형이고 잠수를 탄 게 아니라 그동안 남자가 내게 계속적인 신호를 보내왔을 것이고 너가 그걸 캐치 못했을 뿐이야. 그러면 잠수를 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크게 3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경고의 신호가 없었고 남자가 연락이 없을 때. 경고의 신호가 없었고 남자가 연락이 없을 때의 원인은 3가지야. 남자가 부담을 느껴 거리감을 원하거나, 남자의 자존감이 낮아 회피형 성향이 오른 상태일 수도 있고, 남자가 너에게 매력을 못 느낀 상태일 수도 있어. 하지만 너가 해야 하는 건 하나야.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말고, 그가 없어도 너의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걸 SNS로 증명해. 그가 없어도 너의 삶을 잘 살고 있고, 심지어는 너가 더 괜찮은 여자가 되어 있다는 걸 남자가 보게 되는 거지. 그들은 거리감을 가지면서 안정을 찾고 싶어해. 그 안정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너에 대한 궁금함도 커지고 충분히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서 너는 먼저 연락하지 말고 SNS를 통해서 너가 더 멋진 여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증명해야 돼. 두 번째, 그간 경고의 신호가 충분했다는 걸 깨달을 때. 이때는 먼저 연락해도 좋아. 다만 중요한 건 다시 잡기 위한 연락이 아닌 온전히 사과를 위한 연락만 해야 된다는 거야. 남자는 생각보다 단순해. 고마운 상황에서 고맙다고 표현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과를 받을 상황에서 사과를 받으면 기분이 풀려. 다만 다시 잡기 위한 가짜 사과는 너가 그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기분 나쁜 감정으로 바뀌게 돼.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되 그걸 빌미로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거나 남자의 마음을 바꾸려 설득하면 안 돼. 마지막으로, 남자가 잠수 후 다시 연락이 왔을 때야. 남자가 잠수 후 다시 연락이 왔다는 건 너가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일 수도 있고, 남자가 잠수 탄 걸 후회하고 사과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그저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남자의 연락에 반응은 하되 질문을 더 하려 하거나 일상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거나 빠르게 답장을 하는 등 너무 급하게 남자의 마음을 돌리려 하면 안 돼. 남자는 어떤 의도든 간에 궁극적으로 잠수 타는 시간 동안 너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알고 싶어. 남자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여자가 더 이상 그 품에 있지 않다고 느낄 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싶어지거든. 그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선 절대 적극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어. 자, 여기까지가 너가 알아야 할 남자가 잠수 탈 때 그 심리와 대처 방법이야. 혹시나 너의 상황은 좀 특별한 경우라서 잠수 탄 이유가 다를 거다 라고 느껴진다면 댓글로 사연을 적어줘. 최대한 성의껏 피드백 남길게.